안녕하세요, 두두님. 안녕하세요, 조다시님. 10월 17일 목요일 아침 뉴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꺾이나. 그래서 전문가 대출 규제 영향, 향후 음, 행보장 갈림길. 이렇게 나왔네요. 네. 제가 미리 찾아봤었는데, 네, 8월 말에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이복현님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대두가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때도 저번에 차트 이렇게 그렸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 규제 하니까 정부 정책은 단기적으로 어쨌든 영향이 있으니까 네. 박스권 횡보장으로 갈 것 같다. 근데 음, 이걸 봤을 때 매도자들이 지금 패닉셀이 나오지 않아요. 네. 예, 매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서 이것 때문에 집값이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흘러가겠죠. 아, 네, 네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잠정치도 보면은 0.47%니까 요거는 또 10월 달, 11월 달 어차피 또 겨울로 들어가니까 어차피 행보로 가고 둔촌주공 입주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당연히 이제 횡보장으로 간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 봤자 이제 약보합 정도로 보여져요. 음, 예, 근데 약보합 정도로 잘 버텨내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갈림길이 또 나오겠죠. 네. 상승으로 갈지 또 횡보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죠. 아, 네네. 두 번째, 생숙 대란은 없었다. 기부 체납받고 오피스텔 전환. 그래서 이행강제금류에 내년 9월로 연장하고 전문가는 형평성 문제 대두 떼법 선례 남겨. 이렇게 나왔네요. 생숙 대란, 뭐, 무슨 그 일단 머릿속에 일단 백숙 막 이런 거 막 생각나는데 덱스. 갑자기 생숙 대란이란 말은 좀 처음 들어봐요. 생숙이 혹시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숙은 이제 생활형 숙박 시설이에요. 생활형 숙박 시설. 예, 그러니까 모텔하고 오피텔하고 사이 정도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네. 어쨌든 쟤는 모텔, 호텔로 봐야 되는 애예요. 근데 아, 다른 건 뭐냐면 쟤는 치사 시설이 가능해요. 취사 시설이 예, 예, 예.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거 대체 용도로 이제 네.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아, 예, 아파트 대체로 분양을 한 거죠. 정말요? 예, 예. 오피스텔은 소형에서 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크게 분양할 때마다 좀 이제 사업 수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큰 음, 평형대로 많이 짓기가 힘들어요. 아예 이제 네. 그러려면은 이제 주상복합으로 가거나 이제 주차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생활형 숙박 시설이란 걸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튀어나왔냐 갑자기 2020년도 부동산 상승장, 그리고 21년도도 부동산 상승장이 이제 펼쳐졌거든요. 네. 그때 아파트가 다 오르고 너도 나도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어디다 투자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예,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대출도 나오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양도세 중과도 배제되고, 음? 예, 종부세 부담도 덜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주택수에 안 들어가 대출 규제도 없어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아, 심리가 생긴 거죠. 네네네. 그리고 생긴 것도 아파트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완전, 네. 면적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사업을 시행사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을 한 거죠. 예, 예, 아, 예. 근데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을 아파트보다도 비싸게 하거나 아파트랑 비슷하게 하거나 막 이렇게 분양을 했단 말이죠. 네. 오히려, 예, 아, 네, 주거용으로 이제 아파트 대신에 이제 살려고. 그리고 네. 뭐 입지도 이제 괜찮은데 이제 짓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분양자들이 많이 이제 생겨난 거죠. 아하, 예. 근데 21년도에 정부에서 저걸 건축법 시행령을 도입을 해가지고 네. 주거용은 안 된다. 이게 예, 너무 이제 예, 그 예. 용도에 안 맞게 이제 예, 하는 것 그렇죠. 예. 같다. 용도에 맞지 않는다. 예, 예, 숙박시설로 사용을 해라. 네. 이렇게 된 거죠. 예, 음, 아니면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던가.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지금 이 뉴스를 가지고 떼법을 남긴다는 건 저도 이거는 전문가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네.
저거를 이제 분양받은 수분장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내 재산이 들어가 아, 있는데 예, 그쵸. 그거를 이제 날릴 수 있거나 뭐 벌금을 또 많이 내야 되거나 음,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전환이 되게 되면 전입신고도 안 되고 네. 전세 대출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모로 갑자기 막 됐다가 안 되는 게 막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안 되는 아, 거죠. 원래 안 네, 되는 건데? 숙박시설이니까 네. 원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하. 이제 떼법이라고 설레 남긴 게 뭐냐면 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별내 쪽 현장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때 당시 이제 20년도경, 19년도경에 별내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분양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21년도 뭐 넘어가면서 뭐 이제 부산 해운대 쪽에도 생활형 숙박시설들을 막 분양을 하고 했죠. 네. 예, 그때도 엄청난 논란이 많았습니다. 21년도 경에도 음.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되냐 안 되냐 했는데 21년 5월에 건축법 시행령을 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안산의 마곡, 지금 여기는 마곡인데 네. 안산 쪽에 보시면은 반달섬. 이렇게 반달섬이 있는데 이 네. 일대가 전부 다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예, 에? 엄청난데요? 예, 엄청나게 많은 네. 호실의 생활형 7천호죠. 예, 와.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아니 지금 이게 21년도부터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예?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지금 수분양자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네. 지금 여기 분양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음. 분양 당시 업체들이 실거주가 가능한 대체주거 상품으로 홍보했다는 주장이다. 근데 이거 말이 안 돼요. 뭐 그렇게 이제 영업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분양 계약할 때 계약자에게 개인별로 확약서도 받았다고 반박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누구 편을 들고 싶진 않고 결국에는 내 재산을 내가 알아보지 않고 저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저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21년도에 벌써 했단 말이죠. 건축법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이 네. 문제가 불거졌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지금 23년, 22년 이때 분양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돼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 자체가 설레는 맞습니다. 아, 예, 하지만 저 분양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조금 이제 좋다고 뭐 볼 수도 있고 뭐 안 네.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피해 보시는 분들이 안 나와서 다행이라고 보여지고요. 아, 네. 그리고 디딤돌 대출 한도도 줄인다. 생애 최초 LTV 80%에서 70% 축소. 음.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 시 대출 한도 5,500만 원 내려간다. 네. 디딤돌 대출이 정확히 어떤 대출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정책 대출인데 네. 이거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 부부 음.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그래서 순자산가액 4.69억 원 무주택 세대주 해서 생애 최초는 3억 원까지 그리고 신혼 이자료는 4억 원까지 어. 해준다는데 네. 그러면은 뭐 일반 2.5억 뭐 3억이면 7억 7천 뭐 4억 7천 8억 7천 네. 7억 7천에서 8억 7천 정도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저 아, 대출을 다 일으키면. 네네네. 근데 저기서 이제 5,500만 원 뭐 또 내려가고 뭐 DSR 적용 저거까지 DSR 적용해 버리고 이러면은 대출 한도가 더 내려가잖아요. 아, 네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7억대에서 만약에 6억대에서 9억대 사이의 아파트들이 네.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죽어 사다리를
박살 내고 박살 내고 네네. 만약에 지금 이제 기존에 계약 체결을 했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버리게 되면 저 사람들은 대출 한도가 줄은 만큼 네. 제2금융이나 제3금융으로 가서 더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지 않나.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 뉴스가 이제 원문인데 네. 여기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실수요 여기도 딱 나오잖아요. 실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하. 예. 왜 서민이 5억 이하의 집을 살 때, 그래서 결국에는 5억 이하의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데 5억 이하의 집들이 그렇게 집값이 지금 급등하는 건가? 왜 그런 주택들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잖아요. 지금 그쵸. 트로피 아파트들이 가고 트로피 아파트들 주변에 지금 뭐 마용성 이런 데를 가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럴 거면은 차라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잡아서 대출을 규제하고 네. 집을 한 채만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했단 말이죠. 네네네. 일시적 이주택은 이제 무조건 팔아야 되고, 팔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대출을 이제 하게 해주고, 네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서 아예 비싼 아파트들을 잡는다던가, 네. 그렇게 고가주택이 상승하지 못하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정책들은 서민들과 국민들을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이런 분들을 지금 통제하는 게 네. 이분들을 지금 계속 대기 수요로 밀어두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네. 당장 대출이 이제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죠, 막아두고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나중에 이렇게 대기를 했다가 이분들이 보복 매수로 돌아섰을 때는 시장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도 또 대출 관련된 내용인데 네. 가계대출 60%는 DSR 규제 안 받았다. 그래서 디딤돌 버팀목 관리 공백이 늘어난 가계대입. 은행 주담대 64%가 디딤돌 버팀목이었다. 엇박자. 그래서 금융위 국토부가 엇박자다. 지금 이 국민 청어감이 계속 대출을 가지고 저렇게 이제 실수요를 힘들게 하거나 네. 저분들을 지금 2, 3금융권 사채 시장으로 내모는 이런 행위들은 정말 이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정작 진짜 집이 필요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구하려고 이제 돈을 마련해야 되시는 분들을 거의 약간 좀 내모는 약간 그런 격이니까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사전 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 공백 메워준다. 3년 납입 횟수 및 저축 총액 인정, 추가 불입도 허용. 이거는 뭐 취소해놓고 이거는 뭐 사탕 뺏기도 아니고 뺏어놓고 뭐 이거는 다시 뭐 해주는 것도 아니죠. 이거 가지고 뭐 생색내기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쓰잘데기 없어 보입니다. 다시 공급을 해서 네. 사전 청약을 취소한 피해자들한테 어떤 다른 혜택을 주던가 네. 해야지 저거 갖고는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뭔가 오늘 이 뉴스들이 되게 뭔가 밖에 날씨도 그렇고 뭔가 조금 기분이 좀 다운될 수 있는 약간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이번은 뭐 물론 다행이지만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대출 규제는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대출 규제도 일단은 나중에는 또 완화가 될 거고요. 부동산 규제는 계속 했다가 풀었다가 하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계속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어딘선가 뭔가 이게 터지게 됩니다. 그 터지게 되면 이게 또 다시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뭐 꼭 기분이 좋다 안 좋다라고 볼 필요도 없고요. 저희는 이 뉴스를 보면서 계속 부동산의 흐름을 체크하고 내 집 마련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